자, 6번. 다음은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알겠지만 등록면허세는 나올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누구죠? 등기 등록을 하는 자죠. 이때 등기 등록을 하는 자란 등기 권리자예요? 등기 의무자예요? 등기 권리자는 누구고 등기 의무자는 누구지? 등기 권리자는 매수자.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매수자는 매매라는 계약에 한해서만 매수자가 등기 권리자인 거고, 만일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누가 되죠? 전세권에 대해서는 전세권자죠. 전세권 설정자잖아요. 그래서 등기 등록한 자는 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란 등기 등록을 하면서 권리 또는 이익에 증대가 되는 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버지의 돈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그 밑에 전세권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예? 그럼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실질 권리자가 져야 돼요? 형식상의 권리자가 지면 돼요? 형식상의 권리자가 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를 요약하면 세 가지야.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그 등기 등록을 하는 자란 등기 권리자. 거기서의 등기 권리자는 외관상의 권리자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등록면허세는 철저하게 무슨 주의다? 철저하게 형식주의입니다. 철저하게 형식주의.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게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를 진다. 맞죠? 저당권 설정 등기 시는 채권 금액이 과표가 된다. 맞죠? 자, 여러분들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겠지만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가 뭐가 있죠? 부동산 가액에 따른 등기는 소가지,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지역권. 응?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건 뭐가 있어요?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좀 이따 나와요. 좀 이따 다시 한번 풀 거니까. 건수를 과표하는 건 뭐가 있죠? 건수를 과표하는 거. 건수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거. 합지 말고. 합병 등기, 지목 변경 등기, 말소 등기, 구조 변경 등기 등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자, 답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답원은 회사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자, 라번 여러분들 과세 표준인데 취득세 과세표준과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느 당시 가입을 하고요? 취득 당시 가입을 하고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 가입이죠. 오케이? 그래서 취득 당시 가입과 등기 등록 당시 가입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말이죠, 제가 법인으로부터 국수공판장에서 취득가액이 1억이 확인이 되었어. 근데 그 1억의 가액을 나중에 뭐 하고자 했을 때 등기하고자 했을 때 그 가액이 1억이 아닐 수도 있다란 말이죠. 아셨죠? 그러면 취득 당시 가액과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감가상각 또는 자산의 재평가로 가액이 변경 시에는 이때 뭘로 하겠다? 변경된 가액을 한다는. 오케이?
이때 변경된 가액이란 결국 언제 당시 가액이다?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이렇게. 그래서 라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 법인 장부 또는 결산서 등 증명된 가액을 과표로 하고 우리 이것을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마번 지방세 중 도세이면서 특별시 광역시에 속한다. 아까 했죠? 틀렸죠? 특별시 광역시 내에 소속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구세였잖아. 아까 첫 번째 첫 시간 했을 때 했었죠. 그래서 자 뭐가 옳아요? 가, 나, 다, 라가 옳은 문장이고 마번은 옳지 않은 문장입니다. 아셨죠? 네, 오케이. 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산세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에 대할 때는 어떤 세율이다? 높은 세율. 자, 여러분들 공식이라고 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공식 두 가지. 첫 번째, 세율이 두 개 이상이면 어떤 세율? 높은 세율.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의 10배. 네?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의 10배. 그 공식이에요. 자, 2번.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의 유로로 사용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가가 사용을 하는데 유로로 사용하죠? 그럼 누가 이익 보고 있어요? 개인 등이 이익을 보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럼 이거 당연히 뭐 해야 된다? 과세해야 되겠죠. 응? 자, 과세 기준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산으로서 상속 등기에 이행되지 않냐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을 때는 누가 진다? 주된 상속인. 일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는 전체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는 전부주택으로 본다. 오케이? 1구 그러면 뭐 생각하라고요? 문방구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과세 기준 현재 소유권의 규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사용자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7번의 답은 몇 번? 2번. 오케이. 자, 8번, 9번 같은 문제 아니죠? 네. 자, 요약집이 된다. 여러분들, 그, 특강 자료, 특강 자료가 어디냐면 7페이지예요. 특강 자료 7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8번, 9번 자료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이걸 뭐라고 하죠? 양도차익이라 하죠? 이런 필요경비는 크게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 있죠? 자, 근데 이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뭘로 해야 되죠? 실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가해야 되고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일 경우에는 기타의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으로 하라고 돼 있었잖아요. 오케이? 네, 이렇게. 다만 예외적으로 추계할 수 있죠. 추계 적용될 수 있죠? 자, 추계는 양도 당시의 추계는 어떻게 돼요? 매, 감, 기. 취득의 순서는 매, 감,
환기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 축에 반드시 뭐 외워라? 순서. 순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들 환산이라는 가액은 어디에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에는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에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산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가액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때 꼭 기억하실 것은 취득가액이 매감 환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자본적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가 없고 뭘로 해야 한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로 해라 이렇게 돼 있었죠.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암기사항입니다. 무조건 암기해야 돼. 절대로 주어지지 않아. 아셨죠? 자, 그러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뭐가 있죠? 양도세 과세 대상 중에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어요?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2차권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얼마씩 해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얼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미등기는 0.3%.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 그 외의 것은 1%예요. 근데 여기서 기준시가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 주택가액이나 공동 주택가액이 되겠지.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포인트, 뭐가 포인트야? 여러분들 절대 유추하면 안 돼요. 정확한 워딩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취득가액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취득가액의 3%가 아니야. 자, 어느 당시? 취득 당시. 무슨 가액에? 기준시가에. 그 다음에 3%, 7%, 1%고요. 미등기는 몇 프로다? 0.3%입니다. 아셨죠? 특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7%고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몇 프로다? 1%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8번 문제 볼까요?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렇게 볼게요. 근데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실가가 분명하죠? 실가가 분명하면 실가로 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죠? 자, 실질거래가액이 불분명하죠? 실질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뭘로 해야 돼요? 매감, 환기 순서로 가야 되겠죠? 이때 매매사례가액이 얼마예요? 2억이죠? 감정가액이 2억 5천이어도 감정가액 이용하면 안 돼요. 매매사례가액이 실질거래가액이 더 가까운 금액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취득가액이 2억. 이거 뭐예요?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때 기타의 필요경비 있어야 되겠죠? 기타의 필요경비 얼마예요? 원래는 600만원, 400만원 들어갔죠? 하지만 그 1000만원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취득가액이 실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도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매매 사례가액 추계로 결정했다면 기타의 필요경비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해야 되겠죠. 마지막 항에 보니까 등기 필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된 물건, 등기된 토지니까 몇 프로예요? 3%죠? 맞죠? 등기했으니까 3%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의 3%예요? 예? 어느 당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잖아요.
양도 당시가 아니라 어느 당시? 취득 당시니까 얼마의 3%예요? 1억의 3%예요. 오케이? 금액 얼마가 된다? 300이 되죠? 그럼 답은 얼마가 돼요? 2억 9,700이 되는 거예요. 오늘 문제 반타작 하신 분들은 대단한 반타작 하셨다면 오케이?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특례가 있어요. 하나 더. 조세 부담의 최소화라고 하거든요. 세금 부담의 최소화. 자,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면, 자, 양도가액이 무슨 가액이에요? 실가죠. 근데 실제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지만 너가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한 것보다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9번이 그런 말이에요. 9번이. 9번을 보시면 양도가액 똑같아요. 아니 똑같아. 양도가액 똑같아. 네. 맞죠? 네. 취득가액이 없대요. 취득가액이 없으면 어찌됐건 이 방법으로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뭐가 틀려지냐면 세 번째가 달라지는데 세 번째 토목공사 비용이 얼마가 들었대요? 3억이 들었고 양도시의 중개수수료가 얼마가 들었대요? 600이 들었어요? 네. 600이 들었댔죠? 네. 오케이? 그러면 취득가액을 땅으로 놓고 기타의 비용비를 3억 600 들어갔으니까 이것만 인정받아서 양도차를 계산해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1억 9,400이 되겠죠. 오케이? 원래는 이렇게 해도 돼. 2억 9,700으로 하는 게 정상이야.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너가 더 유리하다면, 당신이 더 유리하다면 유리한 방법대로 해라고 하는 거죠. 아셨죠? 자, 9번의 문제가 조세 부담의 최소화를 가져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들 원래는 조세 부담의 최소화를 가정 안 하면 이것도 답이 돼. 하지만 문제가 조세 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한 거기 때문에 답은 1억 9,400이 돼야 된다고. 이해하셨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나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매감 한계 알아야 되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 외워야 되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9번의 문제에 와서는 이거 조세 부담의 최소화라고 하는 개념 요거 정도만 알면 여기서 이제 문제 없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외우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절대 안 풀립니다. 아셨죠? 필요경비 계산 공제 외우셔야 되고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7%, 1%고 미등기를 할지라도 공제 배제되지 않죠? 미등기라도 몇 프로 해준다? 0.3% 해줍니다. 이렇게. 자, 10번은 풀었고요. 11번 안이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취득세 세율입니다. 취득세 세율. 자, 이건 요약집으로 할게요. 취득세 세율 너 이젠 무지하게 외웠겠지만 다시 한번 외우고 가죠. 31, 32페이지입니다. 취득세 세율의 특징이에요. 자, 보세요. 자, 취득세 세율을 보시면, 자, 취득은 크게 무슨 취득이 있죠?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죠. 자, 실질 취득은 크게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은 유상과 무상. 무상은 다시 상속과 증여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역사를 보면 개정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었죠. 맞죠?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개정 후에는 취득세로 합쳐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 유상취득 몇 프로예요? 4%. 농지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농지일 때는 증여일 때는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2.8%. 원시취득 2.8%. 자, 추가적으로 공유, 합유, 총유의 분할은 2.3%. 간주취득 2%죠. 오케이? 근데 이런 세율을 우리는 무슨 세율을 한다? 표준 세율이라 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런 세율이 정해졌던 것은 옛날에 몇 프로씩? 취득세가 몇 프로였어요? 2%였죠. 2%와 플러스 알파가 되어진 게 이 세율이 된 거 아닙니까? 아시죠? 이 2%를 무슨 세율이라고 불러요?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불렀잖아. 아까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이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에 4배를 더했었던 거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요약집 32페이지 먼저 가보시면, 자, 이런 세율이, 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생각해보면, 개정되기 전에도 계속 나왔던 문제였어요. 개정되기 전에도 나왔던 문제야. 어떤 문제였냐면, 취득세는 비과세가 됐는데, 등록세만 과세된 물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취득세가 비과세, 취득세는 비과세는 등록세 과세가 됐어. 그러면 개정 후에는 취득세가 어떻게 되죠? 취득세가 비과세가 과세랑 합쳐지니까 뭐가 됩니까? 과세가 되죠. 짝수가 홀수랑 합쳐지면 홀수가 되듯이 비과세였던 게 과세가 되면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단 말이죠. 다만 과세가 되는데 표준세율이 다 과세가 되는 게 아니죠.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를 뺀 것을 중과 기준세율 몇 프로를 뺀 것을 2%를 차감한 것을 세율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 뭐가 됐던 것들? 옛날에 취득세가 비과세 됐던 물건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옛날 취득세 비과세 됐던 것들. 지금은 뭐가 된다? 과세가 되는 것들. 오케이?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 두 번째, 상속 중 1가구 1주택과 자격 농지. 이거는 방법이 없어. 이건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법인의 합병 및 공유물의 분할.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건축물의 이전. 다섯 번째, 이혼시 재산권의 분할. 오케이? 이거 안 외울 수 없어요. 이거 나온다는데 이걸 안 외우고 있으면 안 되죠. 문제만 그렇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단 말이죠. 응? 입에서 반대인 경우도 있었겠죠. 반대인 경우, 자, 뭐만 과세? 오히려 취득세만 과세가 되고 뭐만 안 되는 거? 등록세는 과세되지 않던 거 있겠죠. 그럼 이건 취득세는 여전히 뭐로 남아있어요? 취득세는 여전히 과세로 남아있을 텐데 과세가 되더라도 몇 프로만 과세한다? 2%만 과세하는 거 있겠죠. 2% 뺀 걸 세율을 하는 거 2%만 과세되는 물건들. 응? 그래서 여러분들 1번, 2번, 3번 묶어두시면 이거 뭐예요? 무슨 취득? 간주취득이죠. 여러분들 간주취득이 2%다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야. 아셨죠?
강주 취득이 2%다라고 했던 것이 여기 두 번째 4번과 5번 묶어두시면 시설, 대여 물건의 취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묘지도 기억하시고요. 묘지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가 돼요. 지금도 취득세 2%만 내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임시용 건축물인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임시용 건축물은 몇 년 초과하지 않으면 1년 초과하지 않으면 이건 뭐가 된다? 비과세죠. 1년 초과하게 되면 과세가 되는데 이때 몇 프로만 과세한다? 2%만 과세한다. 근데 그럴 것이 임시용 건축물은 기간이 지나더라도 뭐가 안 되지? 등기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다시 돌아올게요. 11번의 답은 그래서 옳게 연결된 것은 기역, 니은, 니을. 기역, 디귿. 기역, 디귿, 니을. 그 다음에 이응, 지읒. 다른 것들은 몇 프로만 과세하는 것들이죠? 2%만 과세되는 물건들이죠. 이해하셨죠? 여기 뭐 이해고 뭐고 없어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그는 뭐 무조건 외워서 내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12번 문제도 너무너무 좋은 문제예요. 12번 문제는 다음 문제에서 나오면 다시 한번 풀 텐데 여기선 설명 안 하고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더 좋은 문제 나올 때. 자, 대신에 거기 4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요것만 먼저 하고 가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되려면 시가보다 싸게 팔거나 그러니까 저가 양도나 고가 양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셨겠죠? 그럼 이때 저가인지 고가인지가 얼마만큼 싸게 팔아야 되지? 그래서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둘 중에 작은 거죠. 얼마의 작은 거? 시가의 5%와 3억이죠. 둘 중에 작은 것보다 이게 크다면 이거는 부당한 행위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이 부당행위 계산의 문제가 나오거든 부당해산 부인의 문제가 나오거든 무조건 그려야 돼. 뭘 무조건 그리냐면 시가를 그려야 돼. 시가를. 만약에 시가가 8억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거래할 수 있는 범위가 있겠죠. 시가가 8억이라면 마이너스 플러스 5% 하면 되겠죠. 8억에 5%면 얼마예요? 4천이죠. 작게는 얼마? 7억 6천. 함께는 8억 4천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거래할 수 있는 범위니까 이것보다 싸게 팔았다. 이걸 7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7억에 팔았으면 이건 양도가를 7억으로 보지 않고 얼마로 보겠다? 8억으로 보겠다. 이걸 9억에 샀어요. 9억에 시겠으면 취득가를 9억으로 보지 않고 얼마로 보겠다? 8억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근데 여러분들 3억의 개념은 뭐지? 시가의 5%는 알겠는데 3억의 개념은 뭐야? 시가가 1,000억이면 5%면 50억이에요. 금액의 비율로만 정상 가격을 따지면 금액이 큰 금액일수록 이게 범위가 넓어지잖아. 그래서 최대 매덕을 넘어가지 못한다? 3억. 그러면 시가의 5%는 3억이 되는 시가가 얼마일까? 60억이겠지. 그러니까 60억 이하의 금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5%. 60억 초과되는 금액은 플러스 마이너스 3억. 이렇게 해서 정상 가격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12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4번. 자, 13번인데, 여러분들 13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프린트물 저기 특강자료 11페이지에 특강자료 11페이지. 솔직히 13번 틀리면 안 돼. 13번 틀리면 안 돼요.
13번은 충분히 맞을 수 있었던 문제인데 맞춰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들 세법에서 양도가 이건 그냥 많이 쓰니까 안 하고 넘어갈 텐데 프린트면 11페이지. 자, 양도로 보는 경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양도가 되겠는 요건이 뭐죠? 세법에서 양도가 되겠는 요건은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 이전이 되잖아요. 맞죠? 사실상 이전이면서 무슨 이전이 된다? 유상 이전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 이전이 되는 거 뭐가 있지? 자,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이 있고 법률 규정으로 인한 유상 이전이 있죠.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 뭐 있어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법률 규정으로 인한 유상 이전은 공매, 경매, 수용 등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자, 교환, 쌍방 모두에게 납세 의무가 있으며 교환 자산 가치, 동등 자산 가치 교환 시에도 양도 차익이 있다. 교환은 양도이니까요. 자, 현물 출자, 법인 및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보지만 개인 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며. 오케이. 자, 대물 변제. 자, 이혼이 문제인데 이혼으로 인한 재산권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의 대물 변제는 양도로 본다. 자,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순수 증여부는 증여세, 채무 감소부는 양도 소득세가 되겠죠. 하지만 이게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라면 증여로 추정되겠죠. 하지만 증여로 추정된다고 해서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지만 양도로 볼 수 있다. 저 입증되면 오케이. 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뭐가 있어요? 환지처분 및 보류지의 충당 있죠. 그런데 환지처분 및 보류지의 충당을 양도로 보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랬죠? 이익이 미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면 취득시는 언제예요?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면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다만 감환지나 증환지는 새로운 양도 및 취득으로 보죠. 그 새로운 양도 및 취득을 보는 시기는 언제가 된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시면 겠고. 자, 양도담보, 공유물의 단순 분할. 여러분들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지분의 변동이 없는 것을 말하죠. 다만 이때 단순 분할은 1차 분할, 재차 분할, 3차 분할 횟수의 관계 없습니다. 다만 지분의 감소가 있으면, 지분의 변동이 있으면 다시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볼 겁니다. 자, 소유권이 환원, 매매원인 무효소유나 소유권 한우 있고,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에 대한 양도 뭐가 된다? 증여 추정이 되는 경우 있죠. 다만 배우자나 직계 존비 속에 대한 양도를 할지라도 객관적 사실이 입증될 때는 공매나 경매 또는 파산 선고 또는 등기가 필요한 자는 상호 교환했어요. 증여 상속세 신고한 자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뭘로 보겠다? 다시 양도로 보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자, 13번에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1번 읽어볼게요. 1번. 배우자 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중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땡. 틀렸죠? 왜 틀렸어요?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단 말 틀렸죠?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에 있어서 부담부 증여는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된다?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단 말은 틀렸죠? 오케이? 두 번째.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양도에 해당되면 양도 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양도 차익도 있죠? 양도 차익이란 내가 산 금액과 내가 처분한 금액의 차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교환은 양도이고 동등 자산 가치의 교환 시에도 양도 차익이 있으며. 자, 세 번째. 부부간 이혼 시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재산 분할했어요. 재산 분할한 경우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에게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받은 위자료에 가름하여 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맞죠? 대물 변제 양도를 보고요.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 청산 소유권이 거래 당사자 합의해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양도되고 환원된 경우는 양도로 본다.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 청산 전에 계약이 해제가 됐죠? 잔금 청산 전에 계약이 해제가 됐으면 당연히 양도로 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답은 몇 번? 3번. 3개. 답은 3개. 1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 요약지 80페이지? 요약지 80페이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일반적인 매매 등의 경우인데요. 일반적인 매매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언제가 기준이 되죠?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죠. 대금 청산일이죠. 이때 대금 청산일은 계약서상이에요? 사실상이에요? 예? 소득세법에서는 사실상이에요. 대금 무조건 대금 청산일이 아셨죠? 이렇게. 다만 예외적으로 대금청을 불분하거나 또는 대금 청산 전에 뭐가 되었다면? 등기가 되었다면 이때는 언제가 된다? 등기 접수일이죠. 오케이? 소득세법은 너무나 쉬워요. 언제 아니면 언제예요? 대금 청산일 아니면 등기 접수일이란 말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취득세의 취득 시기는 언제죠? 응? 취득세의 취득 시기는 취득하는 때? 매매로 인한 취득세의 취득 시기, 유상 취득 시기가 언제예요? 계약서당 잔금 지급일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에요. 마이크 날아가기 전에. 응? 어떻게 됐지? 에이, 그렇지. 객관적 취득이냐, 그 외의 취득이냐, 나눠야 되잖아요. 맞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득세법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소득세법은 객관적 유무를 떠나서 무조건 대금 청산일로 하는데 취득세에서의 취득 시기는 국수공판장일 때는, 객관적 취득일 때는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객관적 취득이 아닌, 국수공판장이 아닌 될 때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되, 아까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건 60일 규정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또 하나는 그 외의 취득으로서 계약서당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역시 취득으로 보지 않는 거고. 오케이?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강의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요. 사실상인지 계약서상인지. 지방세법, 취득세의 취득 시기는 객관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객관적 유무 가리지 않고 무조건 대금 청산일로 간단 말이에요. 아셨죠? 다만 여러분들 이런 원칙적인 매매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두 가지 특수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장기 할부 매매가 있고요. 예? 장기 할부 매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매매로서 수용의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장기 할부 매매란 아까처럼 4억을 나누어서 취득하고 나누어서 양도한다고 쓸 때 언제를 양도 시기로 볼 건가라고 하는 건데, 자, 장기 할부 매매인데 매매인데도 불구하고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대금 청산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장기 할부 매매인데 장기 할부 매매는 대금 청산일 기준이 없고 언제가 된다?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로 하는 거고. 수용은 매매랑 똑같아요. 수용은 언제가 된다?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똑같죠? 그 다음에 수용
개시일입니다.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로 한다. 오케이? 이렇게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거기 우리 3페이지 문제로 와서 몇 가지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보시면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뭐가 X에 맞지? 대금 청산 날로 하는 거 맞죠? 아니, 원칙 맞잖아요. 자, 그런데 니은번 위의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등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액은 포함한다. 응? 80페이지 가보세요. 80페이지 맨 윗줄 보시면 다만 있죠. 다만 뭐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죠. 그러니까 니은번 틀렸어요. 자, 여기 볼래? 여기. 갑이 을에게 5월 1일 날 1억에 매매하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이때 갑의 양도가액은 얼마죠? 1억이죠. 을의 취득가액 역시 1억이죠. 그러면 이때 양도세가 1,000만 원이 나오는데 이 1,000만 원을 을이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양도세를 갑이 내는데 갑의 양도세를 누가 내는 거다? 을이 부담한단 말이에요. 이때 부담을 7월 31일 날 했어. 매수자가 또 세금 떠안고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때 갑과 을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얼마죠? 갑과 을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언제죠? 즉 매수자가 세금 떠안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경우 분명히 있죠. 그러면 이때 매수자 또는 양수자 부담 양도세를 포함하고 판단해야 돼요? 제외하고 판단해야 돼요? 자,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얼마죠? 1억 1,000이에요. 1억 1,000에 실제로 사고 판 거야. 이때는 매수자 부담 양도세를 뭐 한다? 포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사고 팔았지? 5월 2일 날 사고 판 거예요. 시기를 판단할 때는 뭐 한다? 제외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매수자 부담 양도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현실적으로도 있고요. 이때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는 금액을 결정할 때는 포함해야 돼. 하지만 시기를 결정할 때는 뭐 한다? 제외해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니은번이 틀렸어. 3번 디귿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설이다. 맞죠? 자, 니을번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틀렸죠? 왜요? 장기 할부 나오면 대금 청산일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따라서 때는 대금 청산을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 맞죠? 자, 완성되고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대금을 청산했어요. 완성되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는 경우 있죠?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어. 그럼 언제부터 내 걸로 본다?
완성된 날로부터 내 걸로 보는 거 맞고요. 자, 환지로 난 토지 취득이 언제라고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이 되지. 환지 전 토지 취득이죠? 다만 권리 면적이 감소나 증가했으면 언제가 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좀 쉬었다가 시범부터 보도록 하죠.